달성청년회의소는 지난 5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열고 병원연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달서구협의회 주최로 8일 웨딩 비엔나에서 2026 달서구민 신년 교례회가 열렸습니다. 달성군 하빈면과 가사읍은 2026년 새해를 맞아 하빈면 민복지회관과 가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2026 달성군 축구 스토브리그 개회식이 지난 5일 비슬산 뉴스 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어울림 나눔터는 지난 3일 성서 와룡밑공원에서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소중한 인연 봉사회는 지난 3일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2026년 클래식 온의 첫 무대로 오는 1월 20일 챔버홀에서 김현수, 김소정 바이올린 듀올 리사이트를 개최합니다. 대구양 토역사관은 오는 1월 15일 오후 2시 제50회 달구벌 역사 문화 알기 특강을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김정희 박종길 의원과 달성군 의회 양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성청년회의소는 지난 5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2026 신년 인사회를 갖고 병원연 새해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달성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신년 인사회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을 비롯하여 지역의 기관 및 사회단체장, 주민대표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습니다. 행사장에는 새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달성군의 미래 비전 공유와 새해 희망을 나누는 등 화합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하나하나를 더욱 꼼꼼히 살피며 국민의 삶의 희망을 드리고 달성군에 더 큰 발전을 이끄는 큰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새해 인사와 함께 올해는 지방자치시대 30+1년을 맞는 해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발전의 기회도 놓치지 않고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젊고 활력 있는 성장 도시로 청년들이 주축이 된 달성청년회의소가 매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며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가 8일 웨딩 비엔나에서 2026 달서구민 신년 교례회를 열고 새해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추강엽 민주평통 달서구협의 회장을 비롯해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주요 내빈들이 길게 들어서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과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곳곳에서는 반가운 인사와 덕담이 오가며 새해 희망을 함께 나눈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 구의원, 기관단체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는 루시 앙상블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신년 인사와 시루떡 절단식,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되며 새해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달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달서구협의회 회장 추강엽입니다. 원래 병원연에 달서구민 여러분들 늘 화합하시고 또 가정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올해 2026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민주평통에서도 달서구민들과 함께 평화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자문기구를 잘 활동해서 나라의 작은 보탬이 되는 그런 달서구 협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은 신년 인사를 통해 달서구민의 화합과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다양한 자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성군 합인면과 다사읍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각각 합인면민 복지회관과 다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합인면 신년 인사회에는 지역기관, 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며 합인면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행사는 개회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 주요 내빈들의 신년 인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종욱 합인면 농업경영인 회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역 농업 발전과 주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이 차례로 신년 인사를 전하며 합인면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손한국 시의원과 김보경 달성군의회 부회장, 박주용, 신동윤 군의원도 참석해 새해 덕담을 전했습니다. 행사 말미에는 합인면민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떡 절단식이 진행됐으며 강국철 노인회장의 건배 제의로 참석자들은 함께 새해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다사읍에서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의 주요 인사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다사읍 번영의 김준규 사무국장의 사회로 축시 낭독, 내빈 소개, 국민의례, 신년사 및 축사, 상호 신년 인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정옥표 다사읍 번영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2026년 새해에도 다사읍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 발전을 이루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행사 후에는 다사읍인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복덕절단식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합인면과 다사읍 신년 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주민과 행정, 지역기관, 단체가 함께 소통하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2026) 달성군 축구 스토브리그 개회식이 지난 5일 비슬산 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강성군 달성군 축구협회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유소년 축구 선수, 감독, 코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대회사와 환영사, 축사, 각 팀별 간식 전달이 진행됐습니다. 달성군 체육회 주최, 달성군 축구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2026 달성군 축구 스토브리그는 1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전국 초등부 38개 팀 400여 명의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달성군을 대표하는 달성군청 유소년 축구단 U12 화원의 출전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달성군청 유소년 축구단은 지난해 12월 창단된 신생팀으로 이번 대회가 첫 공식 경기입니다.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유소년 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한 단계 성장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지훈련을 겸한 이번 축구 스토브리그는 순수 체류 비용만으로 3억 원 이상의 지역 경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팀 간 교류와 경기를 통해 축구 꿈나무들의 기량 향상과 진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는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농공축구장, 허언명곡 체육공원에서 진행되며 군 관계자는 달성종합스포츠파크의 경우 뛰어난 시설과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이번 대회를 계기로 향후 전지훈련 및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에서 처음 열리는 유소년 축구 스토브리그가 우리 지역의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선수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달성군에서 처음 열리는 유소년 축구 스토브리그가 달성의 우수한 체육시설을 전국에 알리고 유소년 축구의 저변 확대와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역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울림 나눔터는 지난 3일 성서와룡 윗공원에서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정성 가득한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달서구의회 의원과 용산중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가족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도 함께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매주 토요일 날 어울림 나눔터에서 이 와룡공원에서 급식 봉사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떡국을 준비해서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를 맞이하여 또 우리 그 어울림 봉사단에서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봉사의 열기로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또 그 용산중학교 사프론 봉사단 또 함께 봉사해 주셔서 너무나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또 어르신들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처음 왔는데 기분이 설레고 봉사를 잘해서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처음에 친구가 하자 했을 때 그냥 장난으로 몇 번 따라왔었는데 지금은 하다 보니 하고 나서 집 갔을 때 뿌듯함이 엄청 커가지고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친구들 따라서 오게 되었는데 처음엔 좀 하기 싫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오고 나니까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사장에서는 복사봉 풍물단의 집신 밝기와 축하 공연도 이어져 주민들은 공연을 즐기며 따뜻한 새해의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어울림 나눔터는 지난 2000년 결성 이후 무료급식과 밑반찬 배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꾸준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 봉사에는 지난 3일 2026년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눔, 행복한 동행 활동의 일환으로 준비한 이날 행사는 봉사회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떡국을 어르신들께 전달하며 새해 인사를 나누고 따뜻한 이웃애정을 함께 전했습니다. 저희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무료급식과 생활용품 나눔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떡국 나눔으로 어르신들 한 200분 정도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야외 급식을 셋째 주일날 하고 있고요. 첫째 주 토요일은 매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회원들도 함께 해주신 고마운 마음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저희 동네에서 이런 좋은 단체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소속이 돼서 저는 문화예술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그리고 우리 이제 말띠 해에는요 말의 기상만큼이나 우리가 앞으로 뛰는 우리 소중한 인연 봉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또 어르신들 건강하게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은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소중한 인연 봉사회 회원분들은 정말 복 받으셔야 될 분들입니다. 새벽부터 나오셔서 하는 거 보고 제가 또 큰 감동을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중한 인연 봉사회는 2015년 화원읍에서 봉사단체로 출범한 이후 지역 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급식 봉사, 집수리 봉사, 연탄 나눔, 생필품 지원 등 폭넓은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중한 인연 봉사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국수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떡국으로 첫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정성으로 준비한 떡국을 드시면서 조금이나마 사랑이 전달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나은 따뜻한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회원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새해 따뜻한 떡국을 대접받아 감사하다며
정성껏 준비해준 봉사회원들 덕분에 훈훈한 새해를 맞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봉사회원들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구청에서 제1회 붐봄달서 어워즈 시상식을 열고 출산봄달서 저출산 콘텐츠 영상 공모전 수상작 7편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MZ세대의 감성과 시선을 담은 영상으로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코미디 패러디 작품 삼신할매의 달서 취업도전기가 차지했으며 수상작들은 달서 결혼 출산 정보 다이어리 플랫폼에 공개돼 향후 출산 정책,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한국산림보호협회와 산림의 가치 증진과 체계적인 산림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산불 예방 공동 캠페인과 합동 순찰, 도심숲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 보전을 주제로 한 교육 홍보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그동안 도심 녹지 확충과 숲 조성에 힘써온 만큼 이번 민관 협력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MG 서부 새마을금고가 새해를 맞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5년 MG 희망나눔 사랑의 좀돌이 운동을 통해 마련한 성금 1,057만여 원과 백미 54포를 감삼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유관기관, 수림경로당 등 지역 경로당에 전달했습니다. 또 모금성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 지원과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MG 서부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성구는 구지면 응암리에 들어설 구지복합문화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5개 작품이 참여했으며 종합건축사사무소 창의 설계안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구지복합문화센터는 총 사업비 344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502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복합회와 문화교육실 어린이 체험시설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달성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자연재난 대책추진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대구시 자연재난관리실태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재난대응 분야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달성구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점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1월 8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달천예술창작공간 제6기 입주작가를 모집합니다. 달천예술창작공간은 2021년 개관 이후 매년 입주작가를 선정해 창작 지원과 지역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총 8명을 선발하고 창작 지원금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개별 작업실을 비롯해 평론가 연계 프로그램과 타 지역 교류전 등 다양한 역량 강화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이메일로 가능하고 최종 입주작가는 2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2026년 클래식온의 첫 무대로 오는 1월 20일 챔버홀에서 김현수, 김소정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트를 개최합니다.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두 연주자는 르클레르와 모차르트, 프로코피에프 등 바로크부터 20세기 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오랜 음악적 경험과 긴밀한 호흡을 바탕으로 두 대의 바이올린이 만들어내는 깊이 있는 대화를 들려줄 예정이며 쇼스타코비치 모음곡 무대에는 피아니스트 김한나가 함께 올라 풍성한 실내악 사운드를 완성합니다. 대구현토역사관은 2026년 1월 15일 오후 2시 제50회 달구벌 역사문화 알기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대구에서 만나는 신라 금관과 금동관을 주제로 이한상 교수가 신라 금관과 대구 출토 금동관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강연합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35명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설전시실에서는 더 커진 대구, 향교와 서원은 몇 개일까? 와 대구 역사의 중심, 대구 달성 몇 장면 전시가 열려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월성일동 복합청사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스마트 도서관이 문을 연 소식입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부서를 비치한 무인 대출 반납 시스템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주민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어 생활 속 독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 대상은 대구시 통합도서관 회원으로 신간 도서를 포함해 약 250여 권이 비치됩니다.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권까지 15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스마트 도서관 설치로 기존 강창역 스마트 도서관과 상인 용산역 무인 예약기 등 5개소에 이어 총 6개의 비대면 도서 서비스망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들 시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함 덕분에 이용률을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참가자를 6월 23일까지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는 8월 22일에서 9월 3일까지 13일간 대구 스타디움 등 5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35세 이상의 전 세계 생활 체육인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축제입니다. 참가자들은 육상 종목별 경기에 출전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량을 겨루는 동시에 글로벌 참가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대회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경기 종목, 개인 기록, 참가비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조직위원회는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문과 영문 페이지 모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회 관련 자세한 정보와 참가 신청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은 2026년에도 달성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는 소식입니다. 2025년 5월 시작된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습니다. 큰 호응 속에 시행 첫해 예산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었으며 총 254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기회를 얻었다. 응시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달성군은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증액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달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및 취업 청년이며 지원 가능한 시험은 어학, 한국사, 국가기술 및 전문 자격증 시험입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달성군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혜택은 대구시의 주민등록을 둔 영농민 대상이며 센터가 보유한 33종 130대 농기계에 적용됩니다. 센터는 지난해 약 2천만 원 규모의 감면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줬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한오란 중학교가 달성군 현풍읍 지리1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한 해 동안 모은 유유갑을 재활용해 교환한 휴지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한 소식입니다. 학교는 2019년부터 생태 환경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교내 탄소 포인트제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급식 잔반 줄이기와 우유곽 분리 배출 실적을 개인 및 학급별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실천을 수치화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023년 1630kg에서 2024년 9765kg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10월 기준으로는 7630kg을 기록해 뚜렷한 감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 포인트제가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환경의식 고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나눔 활동에서 학생들이 수거한 우유갑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생휴지로 교환됐습니다. 이를 전달받은 지리1리 어르신들은 감사의 뜻으로 계란을 나누었고 계란은 학교 급식을 통해 전교생의 간식으로 제공됐습니다. 나눔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유갑을 모으는 과정이 번거로울 때도 있었지만 이것이 휴지로 변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며 실천의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육아초등학교가 윈도우 게스트라브 운영과 교육과정 연계, 예술교육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유공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은 소식입니다. 윈도우 게스트라브는 다양한 장르의 합조 활동과 전국대회 참가를 통해 학생들의 음악적 소양과 자긍심을 높였으며 금상 6회, 은상 1회 수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교장은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협력과 자신감을 배우는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8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리동 송년 1, 2동 본동 지역구 김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과 청소년의 노동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이기에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들이 놓여 있는 현실은 매우 엄혹합니다. 2025년 9월 청년 고용률은 45.1%로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도 4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청소년들의 노동 현실은 더욱 취약합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34.5%가 임금 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청소년 임금 체불 건수는 1,400건, 체불액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초단시간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안타까운 사고들로 이어졌습니다. 전주 페이퍼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청년들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청년과 청소년을 위험한 노동 환경에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4년 대구 청년 고용률은 37.5%로 전국 평균보다 8.6% 낮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6천 명 이상의 청년이 대구를 떠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청년 인구는 14.6% 감소했습니다. 이런 현실은 대구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자조적 표현까지 나오며 청년들이 대구에서 더 나은 미래를 찾을 수 없다고 인식하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청년과 청소년 노동 현실이 악화되는 원인은 분명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권 보호 제도가 충분하지 않으며 청년, 청소년 노동 인권에 소극적인 국가와 지방 정부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하고 싶은 일터가 없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 역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 정부와 의회가 직접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과 청소년이 겪는 불법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노동 상담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산업 구조 맞춤형 청년 고용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역 특화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 기반의 노동권 보호 교육을 확대하여 청년과 청소년이 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여성의 노동권 침해 예방을 위해 성희롱 괴롭힘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결국 청년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일은 복지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기성세대의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청년이 떠나는 지역은 결국 소멸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912 신당동 출신 박종결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일 화성 특례시에서 공식 출범한 전국 지방의회 지속가능 발전 의정협의회에서 초대 공정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는 그동안 지속가능 발전 및 탄소 중립에 대한 저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지속가능 발전 도시 달서구를 향한 집행부와 의회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서가는 지속가능 발전 도시 달서구를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후 대응 기금 조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라는 전력 재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폭염과 집중호우, 미세먼지, 이상기후는 더 이상 뉴스 속의 일이 아니라 현실의 우리 문제가 되었습니다. 매년 달서구 곳곳에서도 국민의 일상 속에서 실제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구의 기후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달서구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심의를 앞두고 있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안을 몇 번이고 반복해 검토해 봐도 많이 어렵다는 생각만 각인될 정도로 심각해 보입니다. 행정경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체 재원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시비 매칭 사업의 자부담도 구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가는 점점 비어가는데 돌봐야 할 주민의 삶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 때일수록 집중과 선택을 통한 미래지향적 투자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의 실현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기후 대응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훨씬 더 큰 사회적 재정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기금은 단순히 환경사업비를 따로 떼어놓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금은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우리 구 차원의 기후 정책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과 거버넌스를 통하여 협력 사업을 유도하고 국시비 공모 사업의 매칭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금 조성 방식도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예산의 일부 전환, 기후 관련 민간 기부 유치, 에너지 절감 사업의 수익 환원, 환경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 교부금 등 다양한 방법을 배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행 의지입니다. 우리 구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발빠르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탄소중립 기본전력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등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중립도시 달서구를 향한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작이 일회 사업에 머문다면 기후위기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달서구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기 계획과 재정 구조를 갖춘 기후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기후대응기금 조성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후위기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안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회복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대응체계입니다. 기후위기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대가는 결국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빚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6만 달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아읍에 살고 있는 달성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양은숙입니다. 지난 11월 30일 달성군 육아읍 제지공장 일터에서 기계끼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청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달성 군민 모든 분들의 삶이 안전하고 따뜻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3년여간을 살펴보면 달성군도 인구 정체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024년 이어 지난 9월에 발표된 2025년 민선 8기 3주년 행정 수요조사에서 달성군 발전 저해 요인 1순위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꼽고 있어 우리 국민들 또한 인구 문제를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현실로 체감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들은 달성군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좋은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를 꿈꾼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와 지역 발전 문제는 일자리, 교통, 주거, 의료 복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문제 극복이 쉽지는 않습니다. 인구 문제와 지역 발전 문제 극복을 위해 이번 조사에서 군민들은 교통,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기조에 발을 맞추면서도 지속 가능한 달성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대구 산업선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 수송망으로서 물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됩니다. 전체 9개 역 중 6개 역이 달성군에 위치하며 철도가 달성군을 종단하는 만큼 달성 군민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산업선은 단선 일반 철도로 조성되며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상행 51회, 하행 53회, 일 104편의 여객 열차가 운행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선은 복선호로 건설하기에는 적은 수요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구간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 선로에서 여러 열차가 양방향으로 운행됩니다. 주행 선로에는 대피선이 없어 어느 한쪽이 신호장에서 대기한 후 교행하므로 운영 여건에 따라 연착 가능성도 높고 운행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도 단선 일반 철도로 조성 계획된 것은 대구 산업선이 여객 수송을 주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남 양산시의 도시철도 조성 사업은 경절철로 조성되지만 단선호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대구 산업선과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버스 운행보다 큰 실익이 없어 실질적인 여객 수요를 만족하지 못할 것이 잠재적인 문제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45년까지 교통 수요를 분석하고 배차 간격을 20분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산 도시철도 조성 사업에서 우려하는 바를 고려할 때 대구 산업선 또한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여객 수송 수요와 지역발전 기여 정도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달성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임에도 북부권이나 중부권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남부권을 고려할 때 단선 일반 철도로 운행하는 대구 산업선 조성만으로 남부권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교통 취약 지역을 줄여나가기 위해 행복택시 운행과 더불어 대구 일부 지역에서 운행하는 대구형 DRT를 달성군에도 도입하는 것을 대구시와 검토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 목포 연장을 넘어 달성 남부 지역인 유가 구지 현풍까지의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의 달성군 교통인프라 조성 방향은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달성 1, 2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달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달성 남부 지역의 인구 유출과 새로 조성될 제2국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을 준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교통체계와 도시계획은 지역균형 발전의 근간입니다. 군민들이 안전하게 살기 좋은 달성군 조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달성군에 인접한 경북, 경남 그리고 대구 시민들과 달성 군민이 달성군으로의 달성군에서의 접근이 자유로우면서 균형적인 지역이 발전할 때 중소도시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달성군의 10년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성군의 50년, 100년 그 이상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발이 자유로운 달성, 그 미래를 위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